여러분, 우리는 오늘 매우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남자를 끌어당기는, 남자를 중독시키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아마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건 외모일 수도 있고, 몸매일 수도, 혹은 매력적인 분위기나 특별한 기술 같은 것들일 거예요. 하지만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부터 파고들 이야기는 그런 피상적인 레이어를 한 겹 한 겹 벗겨내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메커니즘에 관한 것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남자는 자기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여자와는 함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특별하게 자신 안에서 단 하나뿐인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여자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집착하게 됩니다. 묵이게 되죠. 그리고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끌림이 아닙니다. 잠시 여러분이 끌림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 주세요. 잡지에 나오는 친구들의 조언도, 할리우드 영화에서 보는 클리셔도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여기서 침대에서의 어떤 비밀 기술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몸매나 대칭적인 얼굴에 대해서도 아니죠. 심지어 방 안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재미있는 여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초보자들의 게임이에요. 그래, 그런 것들로 시선을 끌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선은 값싸죠. 나타나는 것보다 사라지는 게 더 빠르답니다. 오늘 우리는 훨씬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 그것은 마치 뇌 속에 숨겨진 스위치 같아요. 남자의 변형계 깊숙한 곳에서 활성화되는 신경학적 메커니즘입니다. 너무나 강력하고 오래된 스위치라서 단 몇 초 만에 평범한 만남과 정신적 의존을 가르는 선을 그을 수 있게 만듭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왜 그렇게 관심 있어 보이던 남자가 갑자기 얼음처럼 차가워졌는지, 왜 내가 모든 것을 주었는데, 다정하고 세심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났는데, 그는 결국 다른 여자를 선택했는지, 아니면 가장 어려운 질문, 왜 어떤 여자들은 큰 노력이나 완벽함 없이도 남자들에게 거의 비이성적인 충성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나는 주목을 받기 위해 매번 싸워야 한다고 느끼는지, 그 답은 여러분이 하는 행동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어떤 것에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어떻게 하면 그가 나를 육체적으로 원하게 할 수 있을까? 가 아니에요. 육체적 욕망은 기본적인 본능이죠. 비교적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진짜이자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가 나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게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가 단순히 호감 가는 여자와 잊을 수 없는 여자를 구분하게 만드는 그 정신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조용한 약은 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해 드릴 것은 유혹의 트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과학과 진화생물학으로 입증된 남성 심리학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순간 엄청난 힘을 주는 개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의 몸은 항상 마음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믿어보세요. 모두가 제공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드물고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그것을 찾고 있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끌림을 다시는 같은 눈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많은 여성들이 고민하는 역설적인 수수께끼 앞에 서 있습니다. 한편으로 대중문화는 남자를 끌기 위해 끝없는 목록을 늘어놓죠. 아름다움, 탄탄한 몸매, 매력, 좋은 섹스. 그것은 우리를 완벽한 상품이 되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시간과 에너지, 감정을 쏟아부어 그 이상에 맞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관계가 깨지고 남자들은 서류상으로 완벽한 10점짜리 여자에게서 흥미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동시에 이 이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듯한 여자들이 남자로 하여금 헌신과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집착으로 발전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우리가 지금껏 잘못된 문을 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육체적 매력이라는 문, 몸과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이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간과했죠.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잘 지켜지는 문, 바로 남자의 마음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모든 열쇠가 있습니다. 하룻밤과 평생의 유대의 차이, 선택지인 여자와 우선순위인 여자의 차이, 여러 명 중 한 명인 여자와 유일한 여자의 차이, 이 모든 것은 침대에서 결정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결정됩니다. 자, 그 비밀스러운 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의 뇌 속에는 한 명의 수호자가 있습니다. 극도로 선별적인 필터 같은 존재죠. 이 수호자는 당신과의 모든 경험과 상호작용을 받아들여 거의 가혹할 정도로 이진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경험이 대체 가능한 것인가? 즐겁지만 덮어도 될 것인가? 잠시 기억에 저장되었다가 잊혀질 것인가? 아니면 이 경험은 특별한 요소, 촉매를 포함하고 있어 결정적인 것으로 표시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죠. 만약 후자라면 그 경험은 필터를 통과해 그의 장기 기억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깊은 욕망과 보상의 중추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유혹 전략들이 이 수호자를 잠깐만 만족시키려는 데 그친다는 점이에요. 하룻밤을 위해. 그러나 그 주문을 열어줄, 그를 평생 중독시킬 성분을 주는 방법은 모르죠. 바로 여기서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외적인 완벽을 향한 지치는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당신 자신을 바꿀 필요도, 다른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에너지를 진짜 효과가 있는 곳에 쏟을 수 있게 되죠. 지속되는 연결을 만드는 데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밝혀내려는 것은 바로 그 촉매의 본질입니다. 그 정신적 마약의 화학적 구성 요소죠. 제가 여러분께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남자의 뇌가 이에 생물학적으로 반응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게임이나 속임수 없이 자신을 잃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이 제 약속입니다. 계속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단지 새로운 단어나 개념 하나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중 99%가 완전히 무시하는 수준에서 남성 욕망의 분형 체제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은 힘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죠. 그렇다면 그 정신적 마약은 무엇일까요? 남자의 모든 방어를 무너뜨리고 그의 가장 깊은 통제 중심에 자리 잡는 그 비밀 성분은 무엇일까요? 대답은 단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을 것, 그것은 결정이 아닙니다. 미스터리도 아니에요. 아름다움도 아니죠. 그 단어는 존경, 존중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존경. 좀 차갑게 들리고 전혀 섹시하지 않은데. 멘토나 상사에게 느끼는 감정 같은 거 아냐. 연인에게 느끼는 것 같지 않은데 바로 이 오해 속에 그 비밀스러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존경이 가장 깊은 남성 욕망의 연료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잠시 그의 마음속 가장 근본적인 프로그래밍을 들여다봐야 해요.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남자는 찾고, 싸우고, 정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위와 계급, 인생의 의미에 있어서도 말이죠. 그는 유능하다고 느끼고 자신이 하는 일에서 자라며 무언가를 창조하고 보호하려는 깊고 선천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어요. 육체적 매력은 단지 첫 단계, 불꽃이에요. 그는 당신을 보고 본능적으로 그녀를 원한다라고 외칩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소유욕이지만 피상적이에요. 그리고 나타나는 만큼 빨리 사라질 수도 있죠. 하지만 존경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남자가 당신의 외모를 넘어서는 무언가, 당신의 지성, 직업에 대해 말할 때의 열정, 당신의 진실성, 유머, 위기를 대처하는 차분함, 혹은 그가 전혀 관심 없는 취미에 대한 당신의 헌신제대의 존경을 느끼는 순간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욕망은 단순히 그녀를 원한다 나는 그녀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일까로 변해요.
갑자기 힘의 균형이 바뀝니다. 그는 더 이상 사냥감을 쫓는 사냥꾼이 아니에요. 이제 그는 자신만의 왕국을 가진 빛나는 여인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영감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남자에게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줘요. 이것이 그녀와 자고 싶다와 그녀 곁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남자가 되고 싶다의 차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 욕망은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존경은 하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는 단지 당신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에게서 배우고 당신의 마법 중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시오나 나사 과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존경은 거대한 성취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열정입니다. 내 삶을 바꾼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에 반짝이는 빛이 나는 순간, 모두가 반대하더라도 저녁 식사 자리에서 확신을 가지고 내 의견을 말하는 순간, 가구를 조립하려고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노력하다가 좌절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순간. 바로 그 순간들이 존경을 만듭니다. 이 순간들에 그는 단순히 매력적인 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매혹적이고 독립적인 한 인간을 보는 거죠. 그리고 도전과 의미를 갈망하는 그의 원초적인 내가 깨어납니다. 끌림은 더 이상 장난이 아니라 사명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죠. 존경이 이렇게 강력한 남성 욕망의 원동력이라면 왜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의 두려움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걸까요? 왜 우리는 남자를 겁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빛을 너무 강하게 내지 말라는 교육을 받는 걸까요? 바로 이 모순 속에서 진짜 끌림은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해요. 남성의 끌림을 가장 강하게 이끄는 것은 존경인데 그 진실 옆에는 거대하고 파괴적인 신화가 살고 있다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속삭임처럼 들어온 수천 편의 영화에서 본 결국 보편적인 진리처럼 받아들여진 그 신화,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똑똑하지 마라. 너무 성공하지 마라. 너무 독립적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남자를 겁주고 결국 혼자가 된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이것은 여러 세대의 여성들에게 전해진 가장 마비시키는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함정으로 이끕니다. 매력적이 되기 위해서는 존경받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함정으로. 하지만 이제 전환점이 옵니다. 이 신화는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치명적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해석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해 왔어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지닌 남자는 당신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를 적구로 대할 때 물러날 뿐이에요. 그는 당신의 지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것을 무기로 삼아 자신을 공격할 때 지칠 뿐이죠. 그는 당신의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그의 성취를 깎아내릴 때 흥미를 잃을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성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경쟁, 문제 해결, 발전에 맞춰져 있습니다. 남자가 당신에게 로맨틱하게 다가올 때 그는 상극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여성 에너지를 찾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과정에서 전투 모드에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이기기 위해 논쟁하고 끊임없이 수정하고 그의 의견을 무시하고 누가 더 똑똑하거나 성공했는지를 경쟁한다면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잠재적인 파트너로 보지 않습니다. 나이벌로 보게 되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적 극성, 그 자석 같은 불꽃은 즉시 꺼져버립니다. 짧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소피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여성입니다. 성공한 경영자이고 교육을 많이 받았으며 독립적이죠. 그리고 그녀는 늘 이렇게 불평합니다. 남자들은 성공한 여자와는 못 지낸다고. 곧 싫어한데 데이트에서 그녀는 자신의 성취, 여행, 보너스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습니다. 남자가 직장에서의 성취를 얘기하면 그녀는 즉시 자신의 2배 더 큰 성취로 맞받아칩니다. 그가 정치적 견해를 말하면 그녀는 논리로 그것을 해체의 말문을 막아버리죠. 소피아는 이렇게 해서 자신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존경받을 만한 여성으로 나타낸다고요. 그러나 남자들은 데이트를 마치고 정말 멋진 여자였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느낍니다. 피곤했다. 내가 원치 않는 취업 면접 같았다. 아니면 더 나쁘게 재판 같았다. 남자들은 그녀의 성공에 위축되지 않아요. 그들은 평가받고 심판받고 결국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소피아 인생에서 나중에 일어난 일은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이 속도를 따라잡는, 아니, 편하게 그 안에 안주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야망 없는, 수동적인 남자. 소피아의 그림자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남자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그에 대한 존경과 끌림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녀 곁에 있기 위해 자신의 남성 에너지를 줄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 자신의 함정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나우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도 똑같이 성공적이고 똑똑합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다릅니다. 그녀가 성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사람을 자극하는 절정이지 오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그의 세계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집니다. 그의 도전과 열정에 대해 묻고 귀 기울여 듣죠. 그녀는 그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매혹적인 우주로 봅니다. 그녀의 자신감은 다른 빛을 뜨거서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의 힘은 따뜻하고 자석처럼 끌어당기며 초대하는 힘입니다. 남자들은 나우라를 피해 달아나지 않아요. 그녀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 줄을 섭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들을 작게 만들지 않고 더 크게 성장하도록 경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야 한다는 신화를 깨뜨리는 순간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딜레마는 더 복잡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나우라처럼 강하고 따뜻한데 그가 여전히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인가요? 그의 불안을 달래주기 위해 당신의 빛을 줄여야 하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폭발합니다.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서 있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졸바르게 했습니다. 강하지만 부드럽게. 똑똑하지만 거만하지 않게. 자신만의 왕국을 열린 문과 함께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 침묵, 날카로운 말에서 당신은 당신의 힘이 그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성공은 그를 작게 느끼게 만듭니다. 결정적인 질문, 그의 세계에 맞추기 위해 당신 자신을 작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의 불안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당신의 빛을 줄여야 하는가? 답 명확하고 타협 없는 단이요. 절대 아니요. 그리고 이것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내 연인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통찰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를 위해 당신 자신을 잡그게 만들려고 할 때, 당신은 위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남자와 성인의 몸에 사는 것 많은 소년을 구분하는 최고의 필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가치가 낮은 남자는 강한 여성 앞에 서면 마치 일출에 맞닥뜨린 뱀파이어처럼 느낍니다. 당신의 빛은 그를 고무시키지 않아요. 그것은 그를 태웁니다. 그것은 그의 두려움, 불안, 야망의 부족을 비춰버리죠. 그러면 그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장하거나 당신을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거나 그는 농담, 의심, 죄책감, 당신을 쥐압적 또는 너무 강렬하다고 부르며 당신의 빛을 희미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남자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당신에게 사직서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올바른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에게 감사하고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높은 가치를 지닌 남자, 진정한 남자는 당신의 빛의 매혹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의 성공은 그를 동기부여합니다. 당신의 지성은 그를 매료시킵니다. 당신의 독립성은 자석처럼 그를 끌어당깁니다. 그에게 당신은 위협이 아니라 명예로운 도전입니다. 등반가가 오르고 싶어하는 정상. 감식가가 이해하고 싶어하는 예술 작품, 여기에 남성 욕망의 가장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벌거벗은 여성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능적이고 단순해요.
대신 자신의 영역에서 열정에 불타 자신의 세계에 몰두한 완전히 옷 입은 여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에 나는 그녀의 곁에 설 자격을 갖고 싶다. 그녀를 원한다도 아니고 그녀를 침대에 데리고 가고 싶다도 아닙니다. 대신 그녀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때는 더 이상 당신만이 아닙니다. 당신 곁에 있기 위해 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중독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자기 자신의 최고의 버전에 중독된 것입니다. 당신은 등대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밀어내고 올바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등대. 자, 이 모든 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전술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향 전환으로요. 그가 무엇을 좋아할까? 라는 질문을 멈추세요. 대신 아주 조용히 오직 자신을 위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나를 불태우는가? 잠시 남자, 데이트, 끌림을 잊으세요. 어떤 주제가 당신을 숨이 찰 정도로 말하게 만드나요? 어떤 활동이 당신을 몇 시간 동안 휴대폰을 보지 않게 하나요? 세상의 어떤 부당함이 당신의 뱃속에 불을 지르나요? 어떤 비인기 있는 의견을 당신은 열정과 명료함으로 옹호할 수 있나요? 당신의 덕후면은 무엇인가요? 고대 로마사, 스페셜티 커피, 한국 감독의 영화처럼 대개는 아무도 관심 없을 거라 생각해 혼자 간직하는 그 특이한 집착이 있나요? 바로 거기에 당신의 김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한 정신적 마약의 재료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무언가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다시 발견하고 발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것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전염시키는 것임을 이해하는 거예요. 데이트에 가서 이력서를 읊은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이밍, 스토아 철학, 아트하우스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보고서지. 지루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결정이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영화 이야기를 할 때 그 한 장면이 조명 연출 때문에 완전히 매혹적이었어요. 감독이 어떻게 했는지 봐요. 라고 말하세요. 혹은 직접 만남을 제안하세요. 이번 토요일에 도시에 헌책방 마켓이 열려요. 같이 갈래요. 저는 오래된 책 냄새를 정말 좋아해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공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가 책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를 매혹시킬 것은 당신의 그것에 대한 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솔직한 의견을 숨기는 것, 축구를 좋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지루해하는 것. 그가 구해줄 수 있도록 무력한 척하는 것, 자신의 꿈은 먼지 쌓이게 두고 그의 개인 치어리더가 되는 것. 그리고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프로젝트와 취미를 위해 시간을 필사적으로 지키는 것, 그를 위해 끊임없이 사회적 약속을 희생하지 않는 것, 토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당신의 길을 좌절과 함께 보여주는 것. 저는 지금 프로그래밍을 배우려고 해요. 오늘은 전혀 안 됐지만 내일 다시 시도할 거예요.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훌륭한 조연이 될 수 있지만 절대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길이 두려운 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한 가지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떠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육체적으로 끌리는 남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위축되거나 단순히 접근 방법을 찾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필터의 명확한 승리입니다. 당신의 빛이 너무 밝아서 떠나는 모든 남자는 당신이 잘못된 사람과 몇 달, 몇 년을 보내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바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로 그것을 찾는 사람을 위해서요. 이 존경의 마약의 재료는 란제리 가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책장에 있습니다. 당신을 도전하게 하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당신 서랍 속에 있는 사업 계획서에서, 다음 혼자 떠나는 여행에서 당신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세요.
나비를 유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원이 너무나 멋져서 최고의 나비들만이 오지 않고는 못 베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먼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귀압감의 신화를 폭로했습니다. 존경의 핵폭탄 같은 힘을 발견했어요. 나는 당신이 스스로의 정원을 가꾸고 살아있는 필터 같은 여성이 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것이 단순히 남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 보물의 90%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진정한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 일은 결코 그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당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고개를 돌려 바깥을 보며 인정과 승인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그에게 충분히 예쁜가, 충분히 흥미로운가, 충분히 괜찮은가 라고 묻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우리는 얘라는 대답을 얻기 위해 자신, 성격, 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연 것은 혁명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180도 돌려 마침내 만을 들여다보는 순간입니다. 그에게 충분히 좋은지 묻는 것을 멈추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내게 충분히 좋은지 묻기 시작하는 것. 당신의 삶이 모닥불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오랫동안 작은 깜빡이는 불씨를 안고 살아가며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가져다 줄 누군가를 절실히 찾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의존적인 탐색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접근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찾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혼자 앉아서 당신 자신의 불을 지피는데 모든 에너지와 집중을 쏟는 거예요. 당신 자신의 나무를 모으세요. 당신의 열정, 지식, 기술, 우정, 그리고 그것을 층층이 쌓아 불이 너무 커지고 너무 뜨겁고 너무 빛나서 수마일 밖에서도 보이게 하세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애쓰는 작은 불씨에 끌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하고 강력한 활활 타오르는 불빛에 저항할 수 없이 끌립니다. 존경받는 것은 데이트에서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존중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 의견, 열정, 몸을 소중히 여길 때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대접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이것이 이 철학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며 그것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가능한 시나리오는 단 두 가지뿐입니다. 시나리오 1. 훌륭한 남자. 진정한 가치를 지닌 남자가 멀리서 당신의 불을 봅니다. 그는 그 불에 끌립니다. 그것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작을 가져와 당신 옆에 앉아 그 따뜻함을 즐깁니다. 함께 그 불을 더 크게 만드죠. 이것이 상호 존중과 진정한 존경심에 기반한 관계입니다. 이상적인 시나리오죠. 시나리오 2. 당신은 자신의 불을 키웁니다. 한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입니다. 이것이 실패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당신은 1년 전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며 더 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흥미로운 여성이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불에 깊이 사랑에 빠져 있어서 남자의 등장은 아름다운 보너스일 뿐 결코 다시는 절박한 필요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형태의 매력, 전설을 만드는 매력. 그가 원하는 여자가 되려고 자신을 바꾸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피부 속에서 완전하고 납작이며 찬란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당신 곁에 서서 당신의 불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 절대적인 특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불이 있고 여기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매일 내려야 하는 선택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대화가 깊어질 때마다 당신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오래되고 넓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수용의 길모난 부분을 깎아 상처 주지 않게 하는 길, 웃기지 않은 농담에도 웃는 길, 속으로 가니 라고 외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길,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해 주기를 바라며 자신을 희석하고 온순한 버전으로 만드는 길. 그것은 딘정받기를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탐험한 길이죠. 더 좁고, 더 가파르고, 때로는 더 외로운 길.
자기 존중의 길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 자신을 세우는 길, 유행하는 드라마 대신 책을 읽는 선택,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재정 과정을 시작하는 선택, 목소리가 떨려도 의견을 말하는 선택, 이것은 자신의 특이함을 포용하는 길입니다. 자신의 정신을 사랑하게 되는 길.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와 나눌지 스스로 결정하는 여성이 되는 길. 결국 모든 것은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그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죠. 한때 당신의 인생에 있던 남자가 몇 년 후 조용히 당신을 떠올린다면 무엇을 기억하게 하고 싶은가요? 예쁜 얼굴, 좋은 몸매, 모든 것에 동의하던 착한 여자. 그런 기억은 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거울 위에 김처럼 사라지고, 바뀌고, 잊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니면 정의에 대해 말하던 당신의 타오르는 눈을 기억하며 그의 심장이 두근거리게 하고 싶은가요? 당신의 크고 솔직한 웃음을 떠올리며 미소 짓게 하고 싶은가요? 당신이 자신만의 중력을 가지고 있었던 순간, 그가 잠시라도 들여다볼 수 있었던 매혹적인 내면의 세계를 선물처럼 느끼게 하고 싶은가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하는 요청은 이것입니다. 다음에 외출 준비를 하고 거울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 아는 질문을 잊어버리세요. 대신 훨씬 더 강력한 질문을 하세요. 오늘 나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답게 살 수 있을까? 방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되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끝없는 경쟁이며 당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람이 되세요. 아름다움은 시선을 사로잡지만 존경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매력의 열쇠는 존경이라고. 하지만 그의 마음을 얻었을 때 그 연결을 어떻게 신체 언어로 옮기면서도 마법을 깨지 않을 수 있을까요? 키스는 단순한 키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계약을 봉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해한 모든 것을 담은 그를 떨리게 하는 키스를 어떻게 하는지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단 하나의 조용한 표현으로요. 이 남성 심리학의 여정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고 더 이상 단 하나의 퍼즐 조각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당신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자, 우리는 길고도 강렬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아래 숨겨진 진짜 보물을 발견했죠. 바로 존경이라는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정신적 마약을요.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식이 느낌이 되고 깨달음이 현실이 되는 그 순간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해한 모든 것, 당신의 불을 키우고 당신의 정원을 가꾸고 선택받는 대신 선택하는 힘에 대한 모든 것, 이것들은 마음속의 지도와 같습니다. 훌륭하죠. 하지만 지도만으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정점에 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말이 멈추고 모든 이론이 침묵에 잠기며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것은 순수한 에너지만이 남는 그 찰나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키스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단순히 입술이 만나는 물리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 속의 계약입니다. 당신이 그를 마주하고 그의 눈을 바라볼 때 그 순간 당신의 몸은 언어를 초월한 문법으로 말합니다. 당신의 자세, 당신의 호흡, 당신의 시선이 전하는 메시지는 수천 마디 말보다 강력하죠.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탐구할 영역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지혜를 마법을 깨뜨리지 않는 하나의 움직임, 하나의 순간으로 응축할 수 있을까요? 먼저, 모든 기술에 대한 생각을 버리세요. 어떻게 하면 더 세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나는 질문은 초보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섰어요. 진정한 키스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의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당신의 불을 키웠고 당신의 세계에 몰두했으며 그를 평가하는 시선이 아닌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순간 그가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은 달라집니다. 그는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닙니다. 그는 방문객이에요. 당신의 세계에 초대받은 존중받는 방문객. 키스는 그 초대에 대한 그의 첫 번째, 가장 친밀한 응답입니다. 그러나 그 키스가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완전한 현존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순간에 100%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 다음에 뭐 해야 하지? 라는 계획. 모든 내면의 잡음을 꺼버리세요. 당신의 모든 감각을 그 순간, 그 장소, 그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의 숨결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그의 피부 온도를 느껴보세요. 공기 중의 정전기. 그 모든 미세한 신호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것이 당신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오직 너야. 이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에게 줄 것인지 선택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최종적인 확인이죠. 그 순간, 당신은 소유되거나 정복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초대장을 건네는 여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을 만날 때, 그것은 그 초대에 대한 조용한 벗 확고한 수락입니다. 네. 나는 내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 나는 그 빛을 받아들이고, 나의 것을 함께 가져와 너와 나눌 계획. 이것이 우리 여정의 완성입니다. 첫날 밤이 아니라 첫 키스도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으로 당신의 내면 왕국에 대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이론을 잊어버리세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완전히 존재하는 것. 당신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빛이 올바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둔 채로 당신의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정원 한가운데 당당히 서 있는 것. 당신은 이제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빛나는 길을 걸어가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쓰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행운을 빕니다. 당신의 빛이 결코 꺼지지 않기를. 당신의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당신의 키스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영원한 이해의 시작이 되기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강력한 마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타오르고 있는 그 불꽃에서 온다는 것을.